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챕터 한 3 작용기들을 어떻게 전환시키는지 대개 한 36가지 반응들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어떻게 뭘 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스티로케미스트리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어떤 스티로케미스트들이 입체화학이 이제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트로덕션 에서 1, 2 마쳤고, 그 다음에 카본 본드를 어떻게 포메이션 하느냐, 싱글 본드, 더블 본드, 그 다음에 올레피네이션을 시켜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팔라듐을 이용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특히 한 여러 가지 반응 중에서 36가지 반응들을 살펴봤고, 말미에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들어간, 그죠? 코리 김 반응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토픽으로서는 이제 스티로케미스트리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요까지가 되면은 우리가 화합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설계를 해보는 그런 단계들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한 것들을 어떻게 합성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생체 내에서 반응들이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기로 했죠. 근데 그 중에 이번 시간은 네 번째 토픽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반응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반응. 이 반응은 이와 같은 이중결합에다가 HBr을 반응시켜 주게 되면은 Br이 들어가는 위치가 여기도 들어갈 수도 있죠. 두 번째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한 개가 생기는 반응이냐, 두 개가 다 생기는 반응이냐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메커니즘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것은 HBr은 여기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전자가 여기보다는, 여기는 H는 전자가 부족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자를 줄 수 있는 데가 이중결합에 있는 파이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그냥 주면 되죠. 그냥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끊어져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생성되는 화합물이 두 가지가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중결합에서 전자를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전자는 두 개를 가지고 동시에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하나는 여기에 있는 H가, 지금 여기에 있는 H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H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에 요 H라면은,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플러스가 하나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이때는 요 H가 여기에 붙는 거죠. 자, 요 H가 여기 붙을 수도 있고 여기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나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때 유기화학을 하면서 이중결합을 할 때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뭘 하는가 하면은 카르보 케타이온,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스테빌리티, 카르보 양이온의 안정도에 관해서 했죠. 카르보 양이온의 안정도는
특별하게 1차 카르보 양이온, 2차 카르보 양이온, 3차 카르보 양이온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카르보 양이온이 가능한데 요 카르보 양이온하고 요 카르보 양이온이 되겠죠. 여기서 요 카르보 양이온은 우리가 1차 카르보 양이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2차 카르보 양이온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배운 대로 의하면은 1차 카르보 양이온보다는 2차 카르보 양이온이 안정하고 2차 카르보 양이온보다는 3차 카르보 양이온이 더 안정하다 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이퍼 컨주게이션 이펙트에 의해서 그렇죠. 전자를 밀어주는 그룹이. 자, 실제적으로 여기에서는 지금 C에 플러스가 있으면은 이렇게 평면입니다. 평면에 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 요 다음 탄소에 붙어 가지고 있는 H는 C와 H는 sp3 카본에다가 1Sh하고 뭘 시그마 본드로 결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수직으로 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109.5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전자가 없으니까 피궤도 함수가 비어 있으니까 전자를 주고 싶어도 바로는 피궤도 함수 이렇게 되면 전자를 주면 되죠. 그런데 이는 방향이 틀리죠. 방향이 틀려 수직하고. 그래서 전자를 주고 싶어도 못 줘. 그런데 그 전자를 겨우 이제 조금만 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 요렇게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열 맞았을 때 전자를 좀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세 개니까 또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전자를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하이퍼 컨주게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이퍼 컨주게이션에 의해서 1차보다는 2차보다는 3차가 더 안정한 거죠. 그러면은 당연하게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이것은 1차가 되고 이것은 1차가 되고 이것은 2차가 된다면은 어느 것만 우세하게 만들어지겠나요? 안정도가 이것이 더 안정하니까 이것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안 만들어지고 이것만 만들어진다면은 여기에서 뭐가 들어갔나? 여기에서 H가 들어갔어.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Br이 그 다음에는 Br이 떨어져 나온 Br 마이너스가 어디로 치고 들어가면 되나? Br 마이너스가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로 치고 들어가면 되죠. 여기를 플러스 쪽으로 치고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Br이 여기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그려보게 되면은 뭐가 되나? 2번 탄소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1번 탄소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2번 탄소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1번 탄소도 들어갈 수도 있고 2번 탄소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건 위치지요. 위치 중에서도 하나의 2번 탄소로만 들어가. 지금 이대로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냐나 1번 탄소에서 위치도 들어갈 수 있고 2번 탄소 위치로 들어갈 수 있는데 2번 탄소로만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리지오 셀렉티브하다. 리지오 셀렉티브하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이 말입니다. 위치가 선택적이야. 위치 선택지만 위치가 두 가지 위치가 들어갈 수 있는데 한 가지로만 들어간다. 그래서 리지오 셀렉티브 리액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와 같은 이중결합에 H와 Br이 들어갈 때 Br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Br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당연하게 카르보캐타이온을 거쳐서 반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성이 되지 않는 거죠. 물론 말 안 듣고 조금은 갈 수는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안정도가 이것이 훨씬 더 안정한. 여기는 3차 카르본 양이온, 이것은 2차 카르본 양이온 되니까 이것이 훨씬 더 우수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리지오 셀렉티브하게 Br이 여기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 화합물 중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화합물이 우세하게 리지오 아이소모로서 요 리지오 아이소모가 이게 우세하게 생성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이것을 다른 이야기로 표현을 해준다면은 뭐가 될까요? 이중결합에 HX가 첨가될 때 H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이 결과를 보면은 H가 많은 쪽에 H가 들어가고 H가 적은 쪽에 BR이 들어간다. 보세요. 여기는 뭐가 있나요? 지금 H가 한 개가 있죠. 여기는 H가 한 개도 없죠. 그럼 H가 없는 것보다는 한 개가 더 많은 거죠. 그러면 H가 어디로 들어가나 지금? 요 H는 여기에 들어간 거죠. 원래 있는 H에다가 한 개가 더 들어갔죠. 그래서 H가 있는 쪽에 아니면 H가 많은 쪽에, 그 다음에 H가 적은 쪽에 BR이 들어가는 반응. 이중결합에 HX가 들어갈 때는 그렇죠. 결과로 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런 반응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이런 반응은 어떻게 될까? 생성물이. 이 똑같이 H 플러스가 있으니까 당연하게 이게 뭐가 생성되는가 하면은 이게 생성되는 게 우선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는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3차가 되고 이것은 뭐가 되나? 2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2차보다는 뭐가 3차가 우수하게 얻어지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안 얻어지고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물이 치고 들어갑니다. 물이 꽝 치죠. 더 이상 여기는 이미 H 해결이 됐죠. 그럼 여기서 생성되는 것은 이렇게 되죠. 그럼 다시 여기는 H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 물에서 요 H를 하나 잡으면은 생성물은 그러면은 H가 여기에서 한 개가 있었는데 한 개가 더 들어갔죠. 그래서 H가 많은 쪽에 H가 들어갔어. 그 다음에 H가 적은 쪽에 OH가 들어가는 이런 생성물을 얻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똑같은 출발 물질을 사용해서 우리가 OH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고 H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중결합에 이렇게 산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해주게 되면 반드시 이것만 나오지 이건 안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렇다면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는 뭐를 여기에 H가 적은 쪽에 H가 들어가고 H가 많은 쪽에 OH가 들어갈 수 있는 반응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화합물들이 필요를 해. 그리고 이것은 안 간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각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반응들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이드로보레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하이드로보레이션은
이걸 이렇게 상당히 심플하면서도 아주 센세이셔널한 반응이 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H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반드시 H가 많은 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이드로보레이션에서 해주게 되면은 H는 반드시 수소가 적은 쪽에 H가 들어가 주게 되는 거죠. 화합물 시약 하나 차이에 이렇게 확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 줄게요. 그러고 나면은 이미 여기서는 H를 먼저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레인이 들어가 있는 형태에서 보레인을 OH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는 화합물, 이 화합물하고 간나에 버려놔요. 위치가 정반대죠. 이것은 H가 많은 쪽에 H가 들어가고 H가 적은 쪽에 OH가 들어가고, 이것은 H가 적은 쪽에 H가 들어가고 H가 많은 쪽에 OH가 들어가는 반응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뭐가 되나? 하나의 리지오 셀렉티브한 반응이 되는 거죠. 이 반응도 거꾸로지만은 이 반응도 항상 위치가 수소가 적은 쪽에 수소가 들어가고 수소가 많은 쪽에 OH가 들어가는 하나의 리지오 셀렉티브한 반응이 위치 선택적인 반응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이와 같이 한쪽은 OH를 넣고 한쪽은 BR을 넣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시키느냐 하는 거죠. 여기다가 BR2, 그 다음에 물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H가 많은 쪽에 BR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H가 적은 쪽에 OH가, 아까 뭐하고 같나요? HBR을 할 때하고 마찬가지가 H가 많은 쪽에 H가 들어갔죠. 여기서는 H가 많은 쪽에 BR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H가 적은 쪽에 OH가 들어가는 이런 반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반응도 이와 같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항상 이것이 우세하게 생겨준다면 이것은 뭐가 되나요? 리지오 셀렉티브한 반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형태가 되는가요? 이와 같은 이중결합을 이번에는 팔레듐 차콜을 쓰고 수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이드로게네이션을 시켜주는 거죠. 하이드로게네이션을 시켜주는데 여기에서 지금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가 적은 쪽에 관계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리지오 셀렉티브 하다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나요? 리지오 셀렉티브 하다고. 이것은 리지오 셀렉티브 한 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야기죠. 자, 수소가 반응을 할 때에 이중결합의 수소가 반응을 할 때 한 개는 앞으로 들어가고 한 개는 뒤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소가 들어갈 때 항상 앞이 되든지 다운이 되든지 한 가지만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수소화 반응은 이 두 가지 상황 중에서 수소화 반응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되나요? 리지오 셀렉티브한, 이것이 안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리지오 셀렉티브한 반응이다. 실제적으로는 화합물이 이거밖에 안 생깁니다. 이것은 여기서는 뭐가 되나? 이것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은 이와 같은 하이드로게네이션을 할 때는 이중결합을 리덕션 시켜서 할 때는 H와 H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향은 아예 안 생긴다는 거죠. 이것도 뭐가 되나요? 리지오 셀렉티브한 반응이다 해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셀렉티브하고 선택성하고 그 다음에 스페시픽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까지 본 것은 이제 여기에서 이중결합에다가 물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한쪽에 H가 들어가고 한쪽에 OH가 들어가. 이것은 좀 쉽죠. 왜냐하면은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가 들어가고 수소가 적은 쪽에 OH가
들어가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삼중결합을 수소를 넣어가지고 이중결합 하나 만들면은 항상 이런 쪽으로 되는데 이런 쪽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쪽으로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말이 좀 다르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스테레오 아이소모야. 여기서 나오는 것은 똑같은 반응인데 리지오 아이소모야. 이게 무슨 말이겠나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OH가 들어가는 위치가 여기냐 하는 거죠. 위치가 다른 거죠. 그래서 리지오 아이소모, 위치 이승질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이것은 이렇게 같은 방향이냐 서로 다른 방향이냐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것은 위치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가 시스 트랜스 다르죠. 그래서 스테레오 아이소모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스테레오 아이소모이면서 이것은 다이에스테레오 아이소모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분적으로는 같고 부분적으로는 다른 거죠. 여기서 이것은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같고 부분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이에스테레오 아이소모 아니면은 스테레오 아이소모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에 H가 들어가 주게 되면 H-가 튀는 건 당연하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수소가 이와 같이 H-가 다운 형태로 들어가느냐, H-가 업 형태로 들어가느냐. 이게 또 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뭐가 되나요? 스테레오 아이소모가 되죠. 입체, 이승일체가 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들어가 보게 되면 이것은 다이에스테레오 아이소모인 반면에 이것은 거울상에서 보면 마주되죠. 이것은 시스 트랜스 형태지만은 거울상에서 이것은 보면은 마주보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이넨시오모라고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우리가 반응을 시키는 데서도 우리가 리지오 아이소모 아니면 스테레오 아이소모 중에서도 다이에스테레오 아이소모 그 다음에 이넨시오모 이런 쪽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반응들이 일어날 때에 왜 이와 같은 리지오 아이소모가 그 다음에 다이에스테레오 아이소모가 그 다음에 이넨시오모가 생길 수 있는가 이렇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이중결합에 프로토네이션이 H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H가 이미 여기는 자 보세요. 여기는 H가 한 개가 있죠. 여기는 H가 한 개 있는 반면 여기는 H가 아예 없어. 그죠? 그래서 H가 많은 쪽에 H가 한 개 있고 여기는 H가 없죠. H가 많은 쪽에 H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OH가 들어가는 반응. 이 위치도 OH가 여기 들어가느냐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지오 아이소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한번 볼 수는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R그룹과 R그룹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는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이번에는 하이드로보레이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뭘 집어넣는가 하면은 H를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H가 많은 쪽에 들어가는데 이게 하이드로보레이션 해주게 되면 H가 작은 쪽에 H가 들어가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하이드로전 프록사이드하고 그 다음에 NaOH나 KOH를 가지고 옥시데이션을 시켜주게 되면은 요 반대쪽에 H와 반대쪽에 OH가 들어가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둘 사이는 서로 리지오 아이소모 관계가 되겠죠. 위치가 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레오 스페시픽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입체 특이성 반응이라고 풀이를 하면 입체 특이성 반응이라고 하면 되겠는데 입체적으로 특별하게 한쪽 위치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NaOH가 치고 들어가. NaOH가 어디로 치고 들어가겠느냐 하는 거죠. NaOH가
여기서 NaOH가 치고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NaOH가 항상 이쪽으로 꽝 치고 이것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산을 펴가지고 있으면 우산이 손을 잡고 있죠. 그럼 우산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디다? 여기다가 꽝 치고 그다음 우산대가 잘려져 나가는. 그렇게 되면 우산이 뭐가 되나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위치에서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가 R이라면은 거꾸로 됐죠. 그 다음에 이것은 S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S가 된다면은 R로 뭐가 되나요? 지금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가 RS는 S로, 그 다음에 SS는 R로 바뀌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스테레오 스페시픽 리액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NaOH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 NaOH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H를 잡고 그 다음에 이 H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반응이죠. 동시에 툭툭툭. 왜? 여기서 우리가 가는 순서는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G폼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BR이 up으로 돼 가지고 있느냐 다운으로 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번에는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이 폼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 상황에서는 이 G 폼이 만들어지고 요 상황에서는 항상 이 폼이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가 하면은 스테레오 스페시픽하다. 입체 특이성이다. 입체가 뭐가 있나 지금 R을 반응시키면 S가 생기고 S를 반응시키면은 S를 반응시키면 S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S를 반응시키면은 R을 반응시키면은 뭐가 되나요? S 이런 식으로 생기는 반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구조가 up이 됐을 때 다운이 됐을 때에 따라서 G폼과 E폼으로 생성되는 이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스테레오 스페시픽 리액션 아니면은 입체 특이적 반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테레오 스페시픽 리액션, 그 다음에 리지오 셀렉티브한 리액션,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스테레오 셀렉티브하게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이중결합에 수소화 반응을 시켜주게 됩니다. 플래티늄, 그 다음에 아시틱 애시드를 넣고 그 다음에 수소화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요 H는 여기에서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 H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시스 형태가 많이 생기게 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스테레오 셀렉티브하게 아니면은 다이아스테레오 셀렉티브하게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여기서 들어갈 때에 수소가 이 위치로 들어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와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한쪽으로 들어가면은 업 되는 거고 위로 들어가든지 아래쪽으로 들어가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것이 수소가 이쪽으로 들어가든 이쪽으로 들어가든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은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위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여기가 막아주지요. 그러니까 아래로 들어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이것이 생성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로 들어갔을 때는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H라면은, 여기가 H라면은 괜찮은데 여기가 메슬 그룹이 있으니까 가능한 요것보다는 이쪽으로 많이 가는 것이다. 그러면 스티로 케미스트리가 달라지게 되죠. 달라지게 되는 다운 업 되는 것 중에서 뭐가 많이 생긴다? 요것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스티로 셀렉티브 리액션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스테레오 셀렉티브한 리액션은 다이는 말로 해주게 되면 뭐가 되나요? 다이아 스테레오 셀렉티브하다. 자, 보세요. 왜 다이아 스테레오 셀렉티브 하나요? 여기에서 본다면 여기는 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서로 달라. 그래서 부분적으로 같고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가 부분적으로 다른 화합물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것을 스테레오 셀렉티브한 리액션 아니면 다이아 스테레오 셀렉티브한 리액션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여기에서 지금 이중결합 사이에서 어떻게 그 반응을 시키는데 에폭사이드를 만들 때 옥시전 위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배운 적이 있는가 하면은 MCPB 뭐 이렇게 씁시다. MCPBA 반응 아니면은 이것을 뭐 MCPBA 이렇게도 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가 벤조익 애시드가 되죠. 벤조익 애시드. 그 다음에 이 위치가 also 메타. 그래서 메타 위치에 클로로. 그 다음에 벤조익 애시드인데 벤조익 애시드 사이에 O가 하나 더 들어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펄옥시, 메타클로로 펄옥시 벤조익 애시드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에폭시데이션이 일어나는데 에폭시데이션이 이렇게 업 될 수도 있고 다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어떤 형태의 위치가 물론 이것이 수소와 반응체는 같은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신 에디션 그죠?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고 서로 다른 방향 할 때 엔티 에디션인데 에폭시데이션이나 그다음 수소와 반응은 무조건 같은 반응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업으로 되느냐 그다음에 다운으로 되느냐는 상당히 그것이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이런 상태에서는 요 MCPBA 자체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 그룹이 크고 이 그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MCPBA 자체가 반대쪽에서 들어가주게 되니까 이것은 앞되겠죠. 아래쪽에서 들어가주게 되니까. 그럼 MCPBA 이렇게 들어와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이것이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스테레오 셀렉티브한 리액션이다. 그 다음 이것은 앞에 거하고 마찬가지로 다이아 스테레오 셀렉티브한 반응이다 할 수가 있나요? 이거는 뭐가 됐나요? 여기서는 부분적으로는 같고 부분적으로는 달랐어. 그런데 여기서는
이건 아니죠. 같은 방향으로. 이것도 같은 방향이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스테레오 아이소머 아니면 스테레오 셀렉티브한 반응이 이제 또 여기에서 나야 셀렉티브하기나 말을 쓰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냥 입체 구조가 앞되느냐 다운되느냐. 그런데 요 영향을 받아서 압이 많이 얻어진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뉴클레오파일을 이와 같은 1차, 그 다음에 2차 할라이드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당연하게 반응이 어디로 들어가나요? 이것이 뉴클레오파일이 백사이드 어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뒤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꽝 백사이드 어택을 해서 그 다음에 할라이드를 떼내는 이런 반응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가 인버전이 되는 거죠.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가 이와 같은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가 결과적으로는 인버전이 일어나는 반응.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이게 한 가지만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는 이 화합물이 한 가지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포큐데이션을 할 때는 항상 여기에 있는 H가 같은 방향으로 왜냐하면은 여기가 이중결합이죠. 여기 양쪽에 H가 있는데 O가 이리 오든지 이렇게 되겠고, 그죠? O가 이리 오면은 이렇게 되고, 이게 H는 항상 같은 방향이 되는 이와 같은 화합물이 얻어지든지, 그 다음에 여기는 H 자체가 서로 반대 방향이 되죠. 그러면은 에포큐데이션을 하더라도 H와 H가 서로 반대가 되는 이런 화합물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알켄 화합물에서 스테레오 셀렉티비티가, 그러니까 입체 선택성이 되겠죠. 입체 선택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경우죠. 입체 선택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자, 이 상태에서 본다면은 H가 들어갈 때 어느 쪽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H와 BR이 들어갈 때에 서로 반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H와 BR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중결합인데 하나는 H가 아래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BR은 위로 들어갔어. 하나는 아래, 하나는 위에 되죠. 이것은 H가 아래로 들어가고 BR도 아래로 들어갔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반대라. 그래서 이때는 NT, 오포지트 사이에 반대 위치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NT, 그 다음에 같은 사이드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seen as 같은 방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의 생성물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와 같은 브로미네이션을 더블 본드에 시켜주게 되면은 이것은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대로 봐서는 BR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고 BR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이 생겨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여기에서처럼.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이게 같은 방향밖에 서로 반대되는 방향밖에 안 생겨. 그러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반응 메커니즘하고 여기에 있는 반응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반응 메커니즘이 같다면 이것도 생기고 이것도 생겨줘야 돼. 반응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볼까요? 자, 우선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서도 이번에는 수소와 하이드로게네이션이 들어가는데 수소가 서로 반대가 들어가는 놈은 생기지 않다는 이야기고 항상 같은 쪽에만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해하기가 쉽죠. 여기 이중결합이 있으면 수소가 항상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수소가 여기 하나는 안 들어가게 되겠죠. 항상 같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O도 이중결합에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고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이중결합에 수소도 같은 방향 이렇게 들어가든지 이렇게 들어가요. 어쨌든 방향 같잖아요.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가 아니죠. 그럼 이것은 이해가 돼. 씬 프로덕트가 생기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요게 조금 아직
이해를 하기 어렵죠. 자,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BR, BR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냐? 왜? 요 자체가 순간적으로, 아주 순간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또닥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납니다. 그죠? 일어나. 그러면은 여기에서 생성되는 화합물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뭐하고 비교가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에 이것은 요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가 들어가고 수소가 없는 쪽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플러스 차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떨어져 나온 Br-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세요. 이 상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차이점을 같은 점을 찾아보세요. 여기에 카르본 양이온이 생성되는 것은 여기에 카르본 양이온이 생성되는 것은 맞죠.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이게 오기 전에 요 상태에서 본다면은 여기에 수소가 들어왔지만은 여기에 플러스에 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 점에 유의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 비공유전자쌍이 여기하고는 달리 비공유전자쌍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플러스니까 비공유전자쌍을 어디로? 이렇게 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겠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꽁꽁 세 개의 전자쌍이 있었는데 한 개를 썼죠. 그럼 이제 두 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한 개를 줬으니까 뭐가 되겠나 이게 플러스가 되는 이와 같은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로모늄, 브리지드 브로모늄 이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요 Cl 사이에 Br이 다리처럼 연결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로 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브리지드, 다리로 연결된 브로모늄 이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되나요? 그 다음 단계가 떨어져 나온
BR-가 치고 들어가는 거죠. 어디로 치겠나요? 항상 요 위치하고는 반대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브로모니움이 있어. 그럼 BR이 어디 치고 1위는 안 치겠죠. 반대로 들어와서 하나는 이렇게 치고 하나는 열리게 되겠죠. 하나는. 그렇게 된다면은 항상 여기에서는 어떤 생성물이 얻어지는가 하면은 여기가 BR이 앞되면은 하나는 BR이 다운되는 거죠. 다운되는 거죠. 자, 다시 여기서 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왜 안 될까?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보게 되면 요거밖에 안 얻어져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반응은 이는 반응 메커니즘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갑니다.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브릿지드 브로모 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BR은 항상 반대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여기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쪽에 들어가면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BR과 BR이 반대가 되는 이런 형태의 화합물이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anti.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나? Only anti is formed in this case. 이 반응에서는 anti만 만들어지고 이것은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는 처음부터 두 개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소화 반응도 이중결합에 수소가 이렇게 들어가지 수소가 하나씩 나뉘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든지 이렇게 들어가든지 항상 뭐가 되는가 하면 씬 형태의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항상 엔티만 만들어지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씬 형태만 들어가 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펴봤는데 실제적으로는 다 살펴봤는데 뭘 하는가 하면 이름을 이제 붙이는 것만 해보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반응이라. 그런데 마르코 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했던 반응 그대로 다 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반응 그대로 다 했어. 그래서 이렇게 이중결합에다가 HCl을 했어. 그 다음에 HCl이 H가 여기 들어가고 Cl이 여기 들어가. 그 다음에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 이렇게 다 했죠. 여기가 2차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여기는 1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테빌리티를 본다면은 세컨더리 카보캐타이온이 더 훨씬 더 안정하죠. 그래서 요것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셀이 들어가면 끝. 반대가 되는 게 되겠죠. 그 다음 요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반응들을 계속 우리는 시켜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시켜왔어. 당연하게 카보캐타이온 메커니즘을 그리면서 했는데 마르코 니코프라고 하는 연구자는 뭘 바뀌었나요? 전체적인 반응을 딱 보는 거야. 반응을 딱 보니까 수소는 여기가 1개, 2개, 여기는 수소가 1개인데 HCl을 집어넣으니까 수소가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수소가 1개, 2개 있는 쪽에 수소가 들어가고 1개가 있는 쪽에는 Cl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을 한 거죠. 어떻게 말을 했나요? 이와 같은 이중결합에 HX를 반응시키면은 H는 항상 숫자가 많은 쪽에 들어가고 H는 X-는 아니면은 Cl-는 순서가 적은 쪽에 들어간다. 이렇게 한 거죠. 그것이 마르코 니코프 룰이죠. 새로 한 반응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한 반응이야. 그런데 그것을 뭐가 되나? 결론적으로 정리를 한 거죠. 이중결합에 HX가 첨가되는 모든 반응은 뭐가 되나?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가 들어가고 수소가 적은 쪽에 X-가 들어간다. 아니면은 거기에 OH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나요? 이중결합에 HX를 첨가를 할 때 H는 수소가 많은 쪽에 H가 들어가고 X-는 수소가 적은 쪽에 들어간다. 그 말을 바꿔서 하면 뭐가 되겠나요? 이중결합에 HX가 첨가가 될 때에 그죠? 취항기가
적은 쪽에 H가 들어가고 취항기가 많은 쪽에 OH가 X-가 들어간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같은 내용입니다. 취항기가 복잡하면은 수소가 적다는 이야기고, 취항기가 적다면 뭐가 되나? 수소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수소가 많다는 곳에 수소가 들어가고, 수소가 적은 곳에 X-가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전체적인 반응을 보고 그 말을 지어낸 거죠. 아니죠. 지어낸 것도 아니죠. 그 말을 정리한 거다. 그 자체가 마르코니코프 룰이 되는 거죠. 특별하게 모든 유기학책에 마르코니코프 룰이 나오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분이 한 일은 우리도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리를 딱 두 줄로 깨끗하게 했죠. 이중결합에 HX가 첨가될 때 H는 H가 많은 쪽에 들어가고 X는 H가 적은 쪽에 들어간다. 아니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중결합에 HX가 첨가가 될 때 취항기가 적은 쪽에 H가 들어가고 취항기가 많은 쪽에 X가 들어간다. 뭐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게 정리를 한 게 결과적으로는 마르코니코프의 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되니까 요 위치에 들어가느냐, 요 위치에 들어가느냐 하니까 뭐가 되나? 리지오 케미스트리, 위치화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C으로 되느냐, 그 다음에 N로 되느냐, 어느 쪽이 유효하게 많이 되겠나요? 이거는 조절할 수가 없죠. 예, 이거는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스티로 케미스트리가 되지만 어느 쪽이라고 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본다면은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행태가 카르보 양이온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CL이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만들어지게 되니까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들어가 있네, 이쪽으로 들어가 있네, 똑같죠. 그래서 거의 이퀄 어마운트가, 이게 셀렉티비티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물론 스티로케미스는 서로 다른 화합물이 생기지만은 셀렉티비티는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이중결합에 HCl이 첨가가 될 때에 첫 번째 이것은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카르보 양이온 아니면 이와 같은 카르보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런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결정은 여기서 나는 거죠. 여기서 이것이 안 만들어지면 이것만 가는 거죠. 이것이 조금 만들어지면 이것만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